연봉 2억이면 누구나 부러워할 삶이 아닐까요? 화려한 직함, 높은 연봉, 남부럽지 않은 생활. 그러나 퇴직 후의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온 50대와 60대, 더 이상 고정 수입 없이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떨까요? 몇십 년간 이어온 성공의 길끝에서 맞이하는 노후가 내리막길이라면 이는 누구에게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화려했던 지금이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노후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퇴직 후에도 문제없이 잘 살겠지라는 낙관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연봉 2억을 받던 대기업 임원이라면 경제적 걱정 없이 풍요로운 노후를 맞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퇴직 후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임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는 연봉 2억을 받으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집도 크고 자녀들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직장 다닐 때의 씀씀이는 퇴직 후에도 습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큰 집 유지비, 자녀 학비, 그리고 평소에 즐기던 여가, 생활까지 모든 것이 거액의 지출로 이어졌죠. 갑작스레 수입이 줄어드니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지출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하기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에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임원 경력만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연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 패턴을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노후를 즐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 씨는 5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할 때는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정기 건강검진을 대충 넘기기도 했죠. 퇴직 후에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료비 지출이 커졌고 부부의 경제적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로 인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씨 부부의 사례는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퇴직 후에는 예기치 않은 지출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 활동이나 여행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활용해 창업을 결심했죠. 평소에 관심 있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은 초보자에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저조했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고정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퇴직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고 이는 노후 자금의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결국 노후 계획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창업의 위험성과 신중한 계획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연봉 2억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입이 갑자기 끊기면서도 씀씀이는 줄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퇴직 후에 새로운 도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비를 철저히 계획하고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 생활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퇴직 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노후 자금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처럼 수입이 줄어들어도 씀씀이는 그대로라면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씨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보험이나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금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퇴직 후의 창업은 경험이 없거나 신중한 계획 없이 진행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연봉이 높았던 사람도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수입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의 변화를 대비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조정하고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신중히 계획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퇴직 후엔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 혹은 그와 비슷한 고소득 직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퇴직 후에 수입이 끊기면 소비 패턴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살던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금방 자금이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김 씨 사례에서 본 것처럼 연봉 2억을 받던 임원이라도 퇴직 후에는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빠르게 노후 자금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선 스스로 지출을 관리하고 생활 수준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령 거주 공간을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곧바로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씨 부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시인데요. 퇴직 후에 급격히 늘어난 병원비 때문에 노후 자금 계획이 무너진 사례입니다.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 어쩌면 노후에 더 크게 와닿는 말일 겁니다. 현직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건강을 이제는 최우선으로 돌봐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은 단순히 몸을 챙기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건강한 노후는 더 큰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퇴직 후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세웁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퇴직 후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배움의 길을 찾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균형 있게 찾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임원 시절의 성공과 명예를 버리는 것도 큰 도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만큼 그 지위를 내려놓는 데서 오는 상실감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퇴직 후의 삶은 매우 공허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자문활동을 하거나 강연을 하며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직 후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을 돌아보고 수입이 끊어진 후의 삶에 맞게 지출을 조정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입니다. 퇴직 후의 삶도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퇴직 후 노후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퇴직 후에도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갑시다. 당신의 노후는 바로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